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민생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3자녀 이상인 가정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요. 재정은 감당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공약과 선거 전의 주요 이슈,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유리 리포터. 네, 고모로 가천마을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군사령부 부근 2차로에 승합차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 발생했고요. 복현로 영진전문대학교 정문에서 복현내거리 쪽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은 효명내거리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청수로 중동내거리에서 상동시장 방향 좌회전 차량은 중동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칠곡 중앙대로 태정교에서 팔달교 방향도 정체 흐름 보이고요. 대명로 쪽에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지락 내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 안지락 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차로 승용차 추돌 사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칠곡 분기점 143km 지점부터 1km 구간 막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더 지나서 옥포 분기점 15km 지점부터 또 1km 정도 더디게 이동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또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입니다. 도로 미끄러운 곳 많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는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2도 보이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6.8도, 습도 8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 속에 어제부터 경북대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교육이나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대 교수들이 호소해도 귀 기울여 달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예, 이미 서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이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고 연세대, 부산대, 충남대, 조선대 교수들도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수리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면서도 그때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 촉구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이른바 유연 처리 지시를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가능성이 조금 열리고 있긴 한데요. 정부는 의대 증원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단체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라 빠른 시일 안에 유의미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핵심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어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정원 2,000명은 증원 변동이 없다고 밝혔고 이렇다 할 대안이나 논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로 예정된 전공의 처분은 보류가 됐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만한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어제 관련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2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평가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민간 참여자 공모 신청은 건설 투자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관련 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역업체 우대를 위해서 건설 투자자가 다시도 업체인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부문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고요. 민간에서 얼마나 호응하냐 이게 관건이네요. 예, 이 특수목적 법인에서 공공과 민간 참여자는 각각 50.1%, 49.9%로 사실상 절반씩이 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우선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같은 국내 2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은 우선 빚을 내서 공항을 짓고 현 대구공항 및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만 신공항 특별법에는 개발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는 적은 편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지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구시는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예, 임기 중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수성구의원이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산 1에서 3동 수성구 라선거구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백왕호 전 수성구의원입니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주택구입 문제로 경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일이 드러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탈당한 배 의원이 출마한 겁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총선과 함께 대구의 기초의회 두 곳이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이 점도 분명히 좀 이해하시고 투표권 행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52건, 이듬해 5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205건으로 4배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는데요. 2017년 201억 원이던 대구 지역 노란우산 공제 지급액은 지난해 584억 원으로 3배 수준이 됐습니다. 대구의 올해 1에서 2월 공제액도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 더 높은 실정입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예, 기업 파산과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치솟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금리가 2.9%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까지 어찌 보면 일시적인 위기를 못 넘기고 도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이 급선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이상모 경위입니다. 전 2014년도 8월부터 해서 대구 지역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는 제일 오래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성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 15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과의 상담, 특히나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소통도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갈등에서부터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심하고 배려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중요하듯이 상대방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내한테 바라는 것처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없는지 좀 관심 가져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전담 경찰관을 하게 된 게 청소년들을 정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목표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대구 청소년들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자, 오늘 배재훈 전 대구시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훈입니다. 네,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총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선거와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어떤 특징들이 보입니까? 우선 21대 총선 때 지역구 평균 경쟁률을 좀 보면요. 네. 그때는 4.4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2.75대 1이었습니다. 오. 대구에는 34분이 출마하셔가지고요. 네. 경쟁률이 2.83대 1인데 전체적으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전국보다는 높은 편이죠. 네네. 두 번째로 보면 양당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당의 출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은 제3당으로 봐야 될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례정당 특화 전략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가시적인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성과를 낼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비례대표 선거 열기가 좀 뜨겁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양당제 양극화가 조금 심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유명한 정치론인 듀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뭐 대통령 선거구, 소선거구제가 합쳐지면 네.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한국이 그 법칙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고스란히, 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당 정치의 문제점은 혐오 정치로 발전한다는 거죠. 서로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를 욕하고 밟아가면서 커가는 정치가 되어서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조국 신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개혁 신당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기대는 세워온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정치권에서 알아서 저는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였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확대형 비례대표제를 생각해 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민들께서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뭐 이런 걸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 이후로 야당은 발목만 잡았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 발전은커녕 정치 퇴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대중의 평가고요. 대구 경북으로 좀 한정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번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서 공천 과정이 좀 밋밋했고요. 좀 재미가 없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또 대구 경북이 어쨌든 국민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특성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가 좀 부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밋밋한 선거 결과가 예측되니까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공천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권이 아무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현역 교체율이 좀 낮았잖아요. 네네. 현역한테 많이 유리한 시스템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밋밋해서 그런지 선거운동도 좀 안 하는 느낌이에요. 좀 조용하다는 생각을 저만 갖고 있습니까? 각 후보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뭐 출근할 때 보면 출근 인사도 다 하시고 퇴근 인사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 결과가 조금 미리 예측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이게 계시죠? 조용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네. 선거 캠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거 캠프는 정말 바쁩니다. 저도 지금 매일같이 지금 선거운동 아침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선거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선거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이라든가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는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 관심도 부족하니 조용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아침에 나가보시면 뭐 당과 상관없이 선거 후보자들은 다 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구는 조용해 보이는 것이 이슈가 부재.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슈의 부재 속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국을 도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방문을 두고 보수 결집의 의미를 좀 강하게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방문은 이번에 서문시장 그리고 중앙로 동성로를 오셨고 경산을 오셨잖아요. 이 두 군데가 의미 있게도 무소속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제가 중남구 지역구에서 있으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수많은 정치 예측에서 이번만큼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도태우 후보가 경선에 이길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경선에 이기고 난 뒤에 후보 공천을 탈락할 것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도 예상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동네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여층이 조금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실망감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경선에서 만든 후보를 왜 공천을 탈락시켰냐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되려 정치 고관여층이 이 반대의 입장을 목소리를 많이 내니 당내 분위기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게 들어간 것 같고 경산도 마찬가지겠죠. 경산은 여론조사 자체가 지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TK가 무너지면 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전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PK를 가거나 저번 주에는 강남을 갔더라고요. 여기가 우리는 접점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TK 대구 경북이 흔들릴까 봐 걱정해서 내려온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산에 방문한 이도 조지현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네. 방금 이정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당으로 봤을 때는 대구는 포기할 수 없는 텃밭이고요. 일단 도태우 변호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요. 경산 지역 역시 조지현 후보가 열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또 대구 경북이 아무래도 대구 텃밭 우리 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좀 길을 밟고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만난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분들이. 자, 정치를 입문한 후에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치 거물을 만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정치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관성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내려온 것은 무소속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무소속 후보들이 박근혜 사람이라는 평가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그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무소속은 복당은 절대 불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방향성이 지금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정치를 처음에 보셔서 혹은 너무 바쁘실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캠프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일정이라는 게요. 일정이라는 건 캠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메시지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정현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당이 조금 밀리고 있다.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고요. 또 정무적으로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전체적인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셔서 전국 선거에 어떻게 보면 탄핵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딩 문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생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책도 내놓으시고 또 이슈 파이팅도 하시고 민생 해결 방안이나 그다음에 야당의 공천 과정의 많은 문제점 등을 좀 비판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럼 복당 불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보고요. 하지만 흐름은?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원히 당대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치 현안이 변하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당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은 항상 복당되더라고요. 네.
그 마찬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임병헌 국회의원님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그때 당시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복당 불가라고 말씀하셨지만 1년도 안 돼서 복당하셨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 무소속 후보인 도태우 후보가 된다면 복당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법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천 탈락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복당을 못 시키게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후보자를 낼 때 지역에 적어도 1년, 2년 정도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출마시킨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을 정해줘야 국회의원들이 법으로서 만들어줘야 양당 모두가 다 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양당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것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기적으로 제가 정무적으로 틀렸다고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저희 당이 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또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저희 당에 악재만 있었는 건 아니거든요. 호재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거리 유세 현장에서 중국의 씨씨 이 발언 아시죠? 언론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양관계가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망언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뭐 정가 사범의 여자 문제, 형수욕설 문제, 뭐 친명, 비명, 공천 문제 이런 거 다 두고도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제일 야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싱하이민 주한미 그 대사를 찾아가셔서 15분간 훈계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의 대표시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외교부 국장밖에 안 되는 대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저는 외교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15분의 기회를 주신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그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또 오지지도 않았어요. 여야를 다 심판하는 과정이 이번 총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고 싶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정치 선거 프레임이 짜여진다는 건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실 말씀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든 표심 보수를 직결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당에서 지적하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한 번 만남 이후에는 만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또 공약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공약을 했는데 자, 요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뽑을 때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공약을 냈거든요. 그 공약이 잘 지켜졌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국힘당은 아무래도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미래 세대의 빚을 넘겨주는 그런 공약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시장 경제를 아무래도 중시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기본 방향성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당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되게 재정 건전성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뭐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거 그것을 민주당이 심판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부자 감세거든요. 종부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에 종부세 관련된 분이 100명이 계세요. 100분. 남구에 15만 명 중에서 100분 계시거든요. 100분을 위한 감세다. 그 감세가 그 과연 서민을 위한 감세가 맞나? 금융투자세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벌었는 분이 10만 명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10만 명을 위해 5천만 명 중에 10만 명을 위한 감세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 공약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TK를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 이번 총선 공약들을 이렇게 보시는 비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양당이 바라보는 시점과 그리고 대구 시민들께서도 생각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충청도와 대전 그리고 부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책의 관련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TK에서는 양당 다가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잡아놓은 물고기와 잡힌 물고기에 대해서 양당 다가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잡아놓은 물고기인 국민의힘 당조차도 이렇게 신경 안 써주시면 어떡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바라보는 아쉬운 부분 첫 번째는 대구 경북이 블록화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너무 따로 도는 느낌이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SOC 사업에 집중하신다고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시던데 그런 비판 오르신 비판이에요. 그런데 또 SOC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좀 넣었으면 했던 그 공약은 네. 인재거든요. 어. 제가 예전 대구시청 그 경제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대구의 많은 그 기업인들 또 외지에 계시는 기업인들을 만나 뵈면 인프라는 잘 돼 있다. 그런데 인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전략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구 공약 가운데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공약 한두 가지씩 좀 꼽아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지역 아동 기본소득이라든가 네. 혹은 청년들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요. 네. 지방 소멸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던데요. 이 달빛 철도 관련된 동서화 미래의 대구 이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도 가장 크고요. 또 대구 신공항과 더불어서 가장 큰 SOC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동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큰 공약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약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투표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TK광장의 결투 이정현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장 배재훈 전 대구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친다고 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경북 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보니까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3월 26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